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입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도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 명쾌한 주에서는 양당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은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여야 선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 총괄 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향진 국민의힘 도민 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당 후보의 핵심 제주 공약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관심사 아무래도 제2공항이죠. 도내에서 여론 대립이 여전한 상황이라 차기 대통령의 공약이 도민 사회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먼저 제2공항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항은 주민들 간 논쟁도 매우 격화되고 있고 또 타당성과 또 정부의 방침도 매우 부첨하다, 또 입장이 달라서 쉽게 어느 방향으로 제가 단언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지역 현안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존중돼야 된다라는 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께서 좀 결정을 해주시면,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중앙정부에서 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양보하는 쪽에다가는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제주에 추가 공항을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들의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후보들의 입장이 약간 엇갈리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제2공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각 당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보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좀 지나친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추진은 하되 신중과 신속 중에서 신중하게 쪽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신중하게 하자. 그 신중의 뜻은 뭐냐? 반대가 절반 정도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왜 반대하는지, 왜 도민들이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듣고 그 염려를, 왜 반대하는 사유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고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이 사업은 국토부가 환경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좀 더 보완하세요 해서 국토부가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한두 달 내에 이제 이게 국토부에 보완한 내용이 나오면 또다시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행정의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지방선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지어보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을 추진하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왜냐하면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는 게 도민 전체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동안 뭐 기존 공항의 확장을 하자, 무슨 정석 비행장을 쓰자 하다가 제2공항을 하자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토부의 의견을 보면 그런 대안 보고에 있어서 국토부도 또 하겠지만, 국토부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기존 공항을 확장하거나 정석 비행장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안전적으로. 그래서 제2공항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국토부가 내놓겠죠. 그리고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민주당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제2공항을 제일 중요 공약으로 이미 걸었었고, 그걸 쭉 추진해 오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에 대한 애매한 입장은 참 좀 답답한데요. 우리 윤석열 후보는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지속되고 있는 하나의 주장이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공항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부딪혀서 아주 포화 상태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게 공항 안전의 문제, 또
현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또다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공항은 지금 계획된 대로 추진돼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은 제2공항 추진을 공약화하신 거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제2공항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같으신 거예요? 아니, 그 공항은 지금 우리 허양진 위원장님 공약을 했는데 우리는 공약을 안 한 게 공약을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니까요. 공약을 이제 하겠어요 할 사업이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해야 되는 사업을 신중하고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약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해결하겠다는 미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해오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왜 안 됐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면 물론 당은 국민의힘 당이 아닙니다만 원희룡 지사 때 이것을 범 국민의힘 진영에서 책임을 지고 해왔던 거고 사실은 추진에 상당한 책임이 국민의힘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도정이 이 부분에 대해 이게 말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의 공론화도 저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 무엇이 문제인 건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를 들면 도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너무 많이 들어온다. 지금 한 1,500만도 많이 보이는데 공항 하나 더 지어서 3,000만 명 할 거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총량을 좀 규제하자. 관광객 수를. 너무 좀 붐비고 오버투어리즘 형태로 해서 제주에게 실익이 없는 관광은 좀 자제하자는 여론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이게 부하가 걸려서 오폐수 넘치고 쓰레기 넘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걱정이 저는 도민사회 하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렇게 하면 저는 이것이 그 추진의 틀에 오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답을 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답을 보고 이재명 후보가 국토부와 환경부의 가치, 제주도의 가치가 현재 충돌하는 지점이 있으니 그거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만들고 결정을 조속하게 하겠다. 제주도민이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금 안타깝고 좀 속상하고 이러잖아요. 잘 알고 있으니 그걸 조속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미 그 제2공항 추진을 지금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그리고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관광객이 1,500만에서 곱하기 2에서 3,000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과포화 상태, 공항에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항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많이 들어야 뭐 한 500만 명, 2천만 명까지는 우리가 수용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광의 패턴을 양적 팽창보다는 앞으로 고품질 관광으로 이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품질 관광이 되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제주도 전역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 관광이 아니라 한 곳에 또는 두 군데 이렇게 머물면서 레저 관광, 그러니까 힐링 관광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패턴을 바꿔 나가면 환경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나가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도정의 그 당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는 마치 제2공항을 하면 기존 공항을 버리는 것처럼 비춰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주 이 공항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2공항을 보완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 예를 들면 24시간 전용 공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2공항은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24시간 전용이라는 뜻은 사실은 국제선 전용 공항을 의미합니다. 국내선이 무슨 새벽에 들어올 일은 별로 없으니 밤중에 들어올 일 없으니 그러면 성산공항은 국제선 전용으로 하고 기존 제주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해서 잘 보완적 관계로 가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상당한 갈등이 축소될 여지가 있었는데 그냥 저기도 국내선도 쓰고 국제선도 쓰고 막 또 에어시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지금 있는 공항은 막 작아지고 저기가 굉장히 커지나 보다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거기에 동의하고요. 시인하고 말끔히 정리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건 뭐 동의하고 아마 제2공항인 경우에는 뭐
국제선 전용이라기보다는 국제선 중심, 또 물류 중심, 그리고 국내 제주공항의 혼잡도를 좀 낮춰주는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면서 거기에 이제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보면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개념 정립을 또 새롭게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 두 분 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희 궁금한 거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제2공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 중에 보면 신중하게 결정하신다는 표현이 있었고요. 도민 의견을 듣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2공항을 추진한다는 정부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서 별도로 공약화한다고는 하지는 않았다고 하셨지만 이 의견을 그렇다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도민 의견을 과거 한 차례 여론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과연 수렴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건지 뭐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 별도의 또 여론조사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만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우리가 그 총리실 밑에 갈등관리 기구를 우리가 둬서 이런 국책 사업에 대해서 제주공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갈등 관리를 좀 하자. 그리고 그 법안을 이미 사실은 제출도 있는 상태인데 그런 모델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그러면 이게 국토부와 환경부라고 하는 부처가 충돌하고 제주도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에 새 기구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건 총리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구를 두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데 제가 이 부분은 그건 또 너무 늦다. 네. 그렇게 가면 지방선거도 끝나고 또 제주도민이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을 끌어와서 그게 더 이게 힘드니 조속하게 이미 공론화 작업은 충분히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전에 그렇게 모범적이긴 하겠지만 신중하지만 좀 결정을 좀 서두르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제2공항을 뭐 조속히 착공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도민 그 여론조사 여러 차례 결과 나온 거에서도 오차 범위 안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현재 그 반대하는 그 움직임도 뭐 아시겠지만 만약에 조속히 착공할 경우에 과거에 뭐 해군기지 이런 사례를 봤을 때도 상당한 어떤 뭐 저항, 도민 갈등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풀어 나가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공항은 너무 오랫동안 지금 늦게 아주 서서히 진척이 돼서 피로감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가 또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갈등 문제는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발생하고 있고 물론 오차범위 내에 찬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다수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수용하는 현지 지역 주민은 찬성이 배가 이상이 많습니다. 네. 그런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의견 또는 우리 도민들 전체의 그 공항에 대한 방향, 원하는 방향 이것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때마다 해결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연결해서요. 이번에는 해저터널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주를 전국의 KTX망에 연결한 해저터널을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죠. 자, 먼저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저터널 문제는 꽤 오래된 논쟁거리인데 지금 저희로서는 확정하기 어려워서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결정 못했다 말씀드립니다. 공항 건립을 먼저 하고 또 제주에 들어오는
뭐 관광객이나 여러 또 방문자들의 수요나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항 건립이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후보들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양 당에서 뭐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한 사안은 아니긴 한데요. 대선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으니까 각 당의 현재 어떤 입장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2공항과 비교해서 이야기해보면 제2공항은 추진 중인, 예. 그러니까 열차가 발진해서 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 그걸 지금 속도를 늦추면서 잘 가보자 하는 사업. 해저터널은 아직 발진을 안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죠. 근데 제주도는 늘 정부가 먼저 하겠다고 하면 제주도민이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자꾸 이 좋은 일도 갈등처럼 비춰지니 이번엔 거꾸로 하자. 해저터널 의사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제주도민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왜 그러면 해저터널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지점 하나는 지금 현재 아마 다음 정부가 끝날 때쯤 되면 탄소위기 때문에 모든 교통망이 도로에서 철도로 세계가 다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철도망 축으로 기관망 계획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잘 아는 호남선, 경부선 외에 광주, 목포, 해남 이쪽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남해선도 생겨나고 광주에서 대구도 생겨나고 광주에서 강릉 가는 강호선도 생겨나고 부산에서 강릉 가는 동해선도 생겨나고 또 남북이 경제 협력이 되면 뚫리면 이 철도들이 북한을 거쳐서 유라시아까지도 가고 그러면 제주가 앞으로 물류죠. 여객보다는. 제주가 농수축산업이 소위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고 제주가 먹고 살려면 기본적으로 이 철로망에 연결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이거 없이 채소나 월동 채소든 뭐든 이런 것들을 배로 실어 날아서 하는 거는 이 인터넷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니 이걸 연결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중에 하나가 에너지인데 풍력이라고 하는 상당한 그 풍력 발전의 잠재력이 있는데 이것도 육지에다 팔아먹으려 그러면 올라가는 소위 송배전망이 있어야지 지금은 송배전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풍력 생산해봐야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별로 효용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거 외에는. 그러니 이것도 팔아먹으려 하면 근데 이거는 그냥 해저에 깔 수 없으니 하는 김에 이 터널에도 좀 놓고 에너지 고속도로에 이런 좀 유라시아의 기점,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국가기관망의 연결,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포괄적을 담아서 이 해저터널은 진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좀 보자 하는 입장이고요. 도민이 공론화해 주셔서 결정을 하면 그걸 따라서 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해저터널에 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바뀐 거네요. 검토 중이라고 하더니 도민에게 의견을 맡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과 국민의힘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선은 해저터널 건설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교통 혼잡 문제, 환경 훼손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관광이 단기 관광이 심화되는 당일치기 관광,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KTX로 돌아가는 그런 관광 패턴이 이제 또 바뀔 수 있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쭉 반대를 해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도민 의사결정권이 아까 뭐 지금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이거는 도민들과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거 투입되는 예산도 보통 16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30조가 더 들겠다고 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하나의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이제 대통령 후보가 김포공항 주변에 택지 공급 해결 방법으로 항공교통을 양을 줄이고 거기에 일부 공간을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주택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해저터널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생뚱맞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건
대통령 후보의 개인의 발언과 의견으로 이거를 얘기하기에는 또 공약으로 제시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이거는 이제 추진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뭐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반론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우려하는 측면들 섬의 정체성이 좀 섬이 아니지 않냐 연결이 돼 버리면 또 왔다가 그냥 바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제주도 분들 다 서울 가서 쇼핑하면 제주도 기존에 있는 분들 이거 상권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걱정이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다만 앞으로는 국내선 항공은 없어질 것 같아요. 제주 빼고는 서울, 부산, 무슨 서울에서 광주 가고 이런 항공 노선들은 다 세계적으로 이런 단기간은 다 항공 노선이 철폐되니 그럼 김포공항은 오직 제주 노선만 뜨는 공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소위 베이징이나 도쿄나 이렇게 가까운 데를 연결하는 국제선 공항이 되는데 공항이 그러면 재개발 문제가 대두됩니다. 공항을 그럼 새롭게 리모델링하자. 김포공항을 없애는 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국가 경쟁력상. 그러면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서울 제주 노선에 대한 검토를 했던 거고 그럼 좀 남는 땅은 택지로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공항 싹 없애고 택지 개발하겠다 이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김포공항 뭡니까 폐쇄 이 부분도 공약화되지는 않았죠. 아니요 폐쇄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 기존에 도쿄나 베이징, 상해 이런 노선들이 존재하고 수도간은 잘 아시겠지만 예? 인천 말고도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모든 수도들이 공항을 2개 운영합니다. 저런 식으로. 국가 경쟁력상 꼭 필요한 공항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선들이 없어지니 김포공항이 좀 한가해지겠죠. 한가해진 만큼의 여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첨단 단지로 만들 거냐, 공항 물류로 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 해저 터널도 사실은 부각이 된 거였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 별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주 해저 터널은 제주 서울 고속철이고요. 정확하게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게 그런 여러 가지 물류적인 것 무슨 유라시아 철도 이런 걸 떠나서도 우리가 종착역을 서귀포역으로 할 경우 상당히 서귀포역이요? 예. 상당히 균형 발전을 제주에서 서귀포가 그럼 한 10분대로 들어오니까 하나의 도시로 묶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제주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좋겠다. 그리고 공항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공항은 하고 해저 터널은 해저 터널대로 제주 서울 고속철은 검토하는 거고요. 여객이 자꾸 비행기보다 이게 싼 좌석이라고 착각하시는데 훨씬 않죠? 비싼 좌석입니다. 그러니까 고품질이 오는 거죠. 열차 타고 제주가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양진 위원장님 뭐 반론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다른 지역, 예. 전남 지역의 표를 의식해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우리 당에서는 뭐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표현에 의하면 제2공항과 항만 건설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는 이걸 공론화하자 그때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2공항도 지금 얼마 이루어지지 않고 항만 건설도 실제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 다 돼 있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또 제주도의 공약이었습니다. 그게 전혀 진척이 안 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해저 터널 공약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해저 터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2공항 대신에 제2공항의 대안으로 해저 터널을 지금 검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해저 터널을 추진하게 되면 제2공항은 자연스럽게 백지화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국제선을 생각하면 공항으로 가야죠. 터널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반도에 연결하는 거지. 두 가지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건 저는 공항 인프라 확충을 안 하고 터널로 대신한다 그러면 저부터 들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항대로 가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게 한 16조 정도 드는데 우리가 추산해 봤더니 이걸 제주도에 좀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해달라 그러면 언제 해주겠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해봤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겠다고 할 때 제주도에 갖다 놓고 일단 그리고 안 하면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좀 갖다 놓고 이걸 좀 면밀하게 그때부터 진짜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게 진짜로 필요한지 안 하는지, 섬이 정책성이 없어질 건지 우리가 이게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거지요. 그럼 국민의힘 쪽에도 이 질문 들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은 뭐 제2공항을 찬성하는 이유도 더 많은 관광객 유치하고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해서 제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해저 터널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은 있는데 굳이 해저 터널에 대해서 반대하고 제2공항 쪽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제주가 섬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뭐 전라남도의 옆에 있는 다리로 연결되는 섬이랑 뭐 다를 거 있습니까? 시간만 더 걸릴 뿐이지. 예. 그러면 서울에서 제주에 비행기 타고 1시간 거리 갈 수 있는 것은 제주뿐입니다. 내가 아는 서울에 사는 지인들은 제주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외국도 못 갈 때 비행기 타고 제주에 다 도착하는 시점에서 제주를 쳐다보면 참 제주가 있어서 다행이다, 한국에. 예? 진짜 제주는 한국의 보물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열차 타고 그냥 와버린다 하면, 그리고 서울서 올 때 물론 항공기가 여러 가지 절차상 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열차도 올라면 아무리 고속으로 달려도 제주까지 올라면 비행기 시간 못지않게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성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2공항이 건설되고 항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때 공론화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또 국민적 공론화를 거치자 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아니 제가 하나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제주에서 고속철이 제주에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 제주에서 부산, 제주에서 강릉, 고속철도망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비행기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이 철도망이 항공과 해운만 가지고는 물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물류비나 택배비를 보전한다는 거는 그건 중앙정부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러거든. 제주도가 왜 섬이냐 또 그럴 때는. 그냥 이 지점에서 정말 제주도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여객보다 물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거기 중요한 또 문제가 뭐냐면 항공이 축소되고 선박 물류 수송이 감소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런 문제도 참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거고. 해저 터널은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약화된 사안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4.3의 완전한 해결. 지난해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수용인 재심이 추진 중인데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많죠. 4.3 특별법에 대한 4.3 해결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 진상조사와 평화 치유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차질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족관계 특례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에 가족관계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무고한 희생자분들의 유족들이 온전한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게 그 길을 열겠습니다. 4.3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들어보셨는데요. 4.3 특별법과 4.3 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들의 의견의 방향성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4.3 문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각 당 어떤 공약을 지금 내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우리가 작년 2월 26일 날 4.3 특별법을 개정해서 배보상의 근거를 마련했고
그 21대 국회 초입에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20대 국회에서 그게 안 된 거거든요. 20대 국회에서 그게 안 된 게 줄기차게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당시에 이게 안 됐었는데 이제 찬성으로 와서 이걸 통과시켜 주셨고 또 제가 보면 국민의힘 쪽이 민주당보다 공약이 우수해요. 뭐 배보상금도 더 드리겠다 그러고 이 위원장님 말에 따르면은 유족들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줄기차게 하시겠다 그래서 너무 격세지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리 공약은 뭐 첫 번째는 어쨌든 진상조사했고 명예회복했고 배보상 가는 건데 이 배보상을 지금 가족관계특례법 끝나면 올해도 1,815억이 반영됐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배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거고 또 이 액수는 우리가 유족하고 합의했던 대로 9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상조사, 희생자가 더 있을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니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서 희생자가 더 없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이 더 찾아보겠다는 말이고 이게 또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유엔의 기록유산으로 등재해서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 모델로 우리가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국제인권재판소를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가시적 조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4.3의 정신을 기념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국가 추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만 기념하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추념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애쓰겠다. 대략 이렇게 4.3 공약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우리 송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3 희생자나 유족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이제 4.3을 보고 있고요. 지금 4.3에 대한 그 저희들 공약은 첫째 지금 9천만 원으로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를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1억 3,200 이상으로 우리는 보상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관계 특례 조항, 그러니까 혼인 신고 안 된 배우자나 그 자녀 문제 이거 반드시 또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복지를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것인데 뭐 유족회가 필요한 유족 복지 센터를 건립한다든지 또는 고령 유족들의 유양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송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공약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배보상 부분에서 지금 금액 부분 이야기 나왔는데 그 국민의힘은 9천만 원 현재 배보상 금액보다 더 1억 3천만 원 높이겠다는 부분을 좀 공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이 배보상 금액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현재 정부가 아니요. 일단 배보상은 일단 유족과 합의를 통해서 배보상을 이렇게 하자 그래서 2단계 법 개정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1억 3천만 원으로 올리려면 법을 다시 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 개정 작업이 있는데 1억 3천을 올리겠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 이것은 제주 4.3의 현재 희생자로 우리가 신고된 1만 5천여 명 정도의 그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진상조사를 통해서 희생자가 늘어날 것이다. 3만 명 정도까지 이런 가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꼭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제주 4.3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순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거사 전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을 잡는다는 성격도 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유족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법원 판례는 1억 3천 정도인데 9천만 원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지만 일단 그 금액보다는 배보상이라고 하는 이 실시를 시작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족분들이 합의를 이제 기꺼이 해주신 거고요. 그런 그 안타까움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저희도 따라서 잘 하겠습니다. 뭐 결국은 4.3 유족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당장 급해서 또 법 개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근거 마련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제 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제 유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고 4.3 특별법 사실 제정은 우리 당이 먼저 한 겁니다. 현재는 안타까운 것은 4.3 특별법이나 4.3 문제의 이슈를 민주당이 뭐 갖고 가고 있고 민주당이 이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김대중 정부 때 우리 당의 양정규 현경대 변정일 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최초 발의된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안이 합쳐져서 제정된 겁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개정 과정 거칠 때마다 결국은 합의가 돼서 양당 합의로 4.3 특별법이 이때까지 만들어진 것이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우리 당에서 그 4.3에 대한 폄훼 발언이 가끔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나타나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4.3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꼭 그래 주십시오.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환경 관련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본연의 자연 경관, 제주가 지켜야 할 주요 가치에 대해서 후보들도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청정 제주에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후보자들은 어떤 환경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수거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정할 권한을 제주도에 주고 그건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이건 명칭은 부담금이다.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유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에게 부담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얼마씩 받는 그런 인두세적인 입도세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각 당의 제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민주당부터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 문제 인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관광객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주도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한 70만 제주도민이 쓰는 거는 뭐 괜찮아 보이는데 1,500만 명씩 와서 오폐수나 쓰레기나 이런 게 넘쳐나는 것 같다. 그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인식이 하나죠. 그러면 첫째 총량을 우리가 관광객은 1,500만이 됐든 2,000만 명이 됐든 총량을 어떻게 규제해서 제주 환경을 잘 가꿀 거냐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발생하는 쓰레기 오폐수를 어떻게 제주에 맞게 제로로 만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환경시설을 국가 책임제로 어떻게 갈 거냐. 그걸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관광객들이 환경을 부담하는 측면이, 이 오염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으니 원인자 부담 측면에서 부담금을 좀 국민이 동의하면 환경보전 기여금의 명목으로, 부담금이 아니라 제주 환경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국민 여러분 좀 기여해 주세요 해서 의사가 있으시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뭐 한 1만 원 정도 숙박 관광객에 대해서 외국에 다 그렇게 받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받자 하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주가 환경 가치가 크니 이런 것들을 소위 미래 먹거리하고 환경 산업이라고 하는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같은 소위 재생 또 재생에너지 산업 이런 것과 연결해서 일자리와 먹거리를 좀 만들어 보자. 그걸 잘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우리 공약이고요. 일정 부분 이거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환경보존기여금은 우리가 위성권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법안으로 이미 제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생에너지를 산업화하는 것도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미 실시 설계비를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약은 어떤 겁니까? 예, 이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 또 지하수 문제는 청정 제주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하나의
현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똑같이 중요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보전기여금 법안이 제출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기여금이라고 하시지만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에다가 또 조항을 넣는 거고요. 기여금이 아니라 사실 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담금은 아까 우리 후보가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도민에게 모든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에게 공항이나 항만에서 1인당 1만 원씩 인두세 형식의 입도세 세금으로 걷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환경에 부담을 주는 지역에서 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곳에서 또는 시설에서 이거를 부담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면밀히 아주 정교하게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또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쓰겠다는 또 말씀도 있었어요. 그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보전기여금 환경에다가 써야지 왜 기본소득으로 쓰느냐 하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지금 뭐 주로 이제 하수처리 능력 확대를 위한 하수처리장 개선 문제라든지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해양 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뭐 이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 환경보전기여금이 이게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공항과 항만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근데 이거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원이 필요하니 국민들에게 좀 내세요 여기다가는 강제입니다. 강제성. 근데 이거는 제주도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 오시는 분들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주도가 환경 처리 비용을 우리 도민들이 부담하니 우리 그 동네에서도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왜 주택당 1,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광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출하는 쓰레기 오폐수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좀 내주세요 하는 거죠. 내겠다 하면 받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것은 아마 숙박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면 외국에는 시티 텍스라고 다 받아요. 많은 분들이. 많은 그 나라가. 그럼 우리도 이걸 받겠다는 의미니까 이건 세금이라고 하는 건 과하고 부담금이고 지금 현재 이 부담금을 제주도민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니 이 부담금을 제주도민에게 돌려주는 건데 예를 들면 송재호인 제주도민이 이 부담금을 월 10,000원 내면 그렇게 해서 부담금으로 낸 10,000원을 나한테 돌려주는 개념으로 그걸 기본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희들 고민한 건 사실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환경을 위해서 받았으면 환경에 써야지 그걸 도민들에게 그렇게 도민들이 부담했다고 해서 돌려주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협소하게 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은 별도 재원으로 하고 환경보전기여금은 진짜로 제주 환경만을 위해서 쓰는 걸로 그런 것이 앞뒤가 맞겠다. 그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보전기여금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이제 넣어서 시행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제주 지역에만 적용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 방문하는 분들도 강원도 환경에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기여해야죠. 그런 부산도 마찬가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와서 하루 머물다 가는 사람이나 출장 왔다 가는 사람이나 와서 일주일 머무는 사람이나 똑같이 10,000원씩 받는다? 이것도 불공평한 처리고 그러니까 정교하게 이거를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너무 이제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그냥 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이처럼 직접세 형태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징수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제주에 왔을 때는 비용을 쓰잖아요. 거기서 수익을 얻는 분들 우리 이미 또 세금을 통해서 제주도에 기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얻어들인 세금 가지고 또 환경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부담이 너무 크니 환경 부담을 직접 하는 그런 시설이나 장소에서 부담을 시킨다 하면 조금 그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강원도하고 좀 다른다고 좀 다른 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주도의 전 국민의 힐링의 장소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정말 재충전도 많이 하고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제주도가 너무 가치가 있고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좀 더 우리가 팔아먹으면 봉해김선달돼서 나쁘지만 당신들이 그 배출하는 쓰레기 오폐수에 대해서만큼은 그 비용을 좀 부담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그걸 뭐 그런 환경에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환경을 쓰는 분들한테 또 제주의 가치를 소비하는 분들한테 부담시키보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부담하는 사람들, 환경보전기획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아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담금 만들어서 10,000원씩 받을 때 강제적으로 내세요 이래서는 안 되죠.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쭤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사전에 이렇게 조사해 보면 많은 국민들이 야 그거 맞다. 제주도 가면 우리가 정말 제주도 아름답고 잘 갖고 와야 되는 대한민국의 보배인데 우리가 돈 좀 내서 좀 더 이쁘게 가꾸자. 그 전체를 제주도민에게 부담시키는 거는 불합리하다. 아니 이게 지금 물어보지 않고 공론화 과정도 안 거치고 지금 법안을 냈잖아요. 지금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 법안이라는 건 뭐냐면 공론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안이라는 게. 자, 어느새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현재 양당 후보자들이 초접전 양상입니다. 이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데 양당 선대위원장께서는 이번 대선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 결과 전망 짧게 1분씩 말씀해 주시죠. 자, 민주당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팽팽해서 속으로는 어떤 때는 우리 도민이나 국민에 대해서 아주 마음속으로 아주 좀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민과 국민의 뜻이 준엄한 명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지금까지 못해온 점 깊이 성찰하고요. 그래도 이어달리기인데 우리 제주도의 4.3 문제, 특별자치나 국제자의 도시 문제 이거 다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사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게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다수의 정권 교체 열망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들이 불러냈고 국민들이 키워준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찍어주셔서 나라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주 오늘은 양당 대선 후보자들의 제주 공약 살펴봤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대선 후보들이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도민이 그려내는 제주의 미래와 동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